자, 기술직님, 자, 일단 개인 발표 정밀이론 산업 발전 방안이죠. 네, 자, 준비되시는 대로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네, 지금부터 정밀의료 산업 활성화에 관한 개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정밀의료 산업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문제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성화 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밀의료 산업 활성화의 필요성입니다. 미래 의료의 핵심 기능이 사후적인 일관된 질병 치료에서 예방적 개인 맞춤형 건강 향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주요 선진국들이 관련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늘리고 있고 실제로 관련 투자 규모도 연간 12.6%가량 상승해 왔습니다. 2022년 107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025년에는 147조까지 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기술과 의료 인력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의료 기술이 부족하여 의료 장비나 시약 분야에 관한 해외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밀의료 산업에 활용할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제출 대상을 병원급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병원급 기관은 30개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고 희귀 질환자에 관한 생활 정보도 공개 의무가 없어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며 또 수가나 이런 여러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과다 청구를 하게 되어 정보의 왜곡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자료에 대한 연계와 공유의 문제점이 있는데 민간 의료기관이 정해진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준수하고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있고 이로 인해 연계와 공유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공단에서 8조 건에 해당하는 의료 자료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활용이 가능한 자료는 120만 건에 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정보 보안에 관한 문제점인데 의료 데이터의 사용 승인 절차가 까다롭고 목적이 공익적인 목적으로만 제한이 되어 있어서 활용하는데 정밀의료 산업에 있어서 활용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정보를 제공하는 일반 국민들도 개인정보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력을 육성할 방안으론 정보를 수집, 분석, 적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는 의과대학과 간호학과와 같은 의료와 관련된 교육기관에 의료정보와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좀 장기적으로는 대학 전공학과까지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작성하진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전문의의 의료정보 관련 과를 신설하였고 해외 사례로는 일본에서는 세계 대학의 의료정보학과를 신설했으며 영국에서는 전문의들에게 무료로 의료정보학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구축 방안인데 국가 차원에서 의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동일한 기준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에서 의료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고 관리해야 하며 이를 연구 자료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합니다. 보안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집 생산 단계에서 ID를 부여하고 이러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폐쇄된 폐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희귀 질환자나 특정 질병에 관한 생활 정보 기록 및 제출을 의무화해야 하고 그리고 사용 승인 절차가 까다롭다라는
불만이 있으므로 의료 정보 제공 승인 절차를 단순화하여 기업들이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인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의료 정보 제공과 정밀 의료 산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신뢰도를 제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TV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정밀 의료 산업에 대한 효과를 홍보하고 보건소까지 활용을 해서 보건소의 홍보물, 홍보 책자들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과 그 작동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서 보안에 대한 우려사항을 해소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밀 의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에서는 코호트 설립에 2억 불에 해당하는 예산을 투입한 상황인데 이처럼 우리나라도 관련 법을 마련하여 예산을 지원을 늘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개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6분 20초 하셨고요. 예, 아유, 본인은 무슨 말인지 좀 알고 계십니까? 좀 내가 뭐 다른 부처인지 몰라서 다른 부처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하기 어려운데 아무튼 잘 요약 정리를 잘 하셨습니다. 자, 일단 그 정밀 의료 산업을 뭐 정부가 좀 나서서 이렇게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나서서 육성을 해야 할 필요성에 관해서는 먼저 이것이 다루는 분야이다 보니 개인의 민감한 신체 정보에 관한 것을 다루다 보니 이것을 일반 기업에 맡겨서는 보안 우려가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또 그래서 정부가 중앙에서 그러니까 보안 개인정보 보안 보호의 문제가 있다. 또 이유가 있다. 네, 그리고 데이터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인데 이것을 각 기업에서 따로따로 수집하게 된다라면 규모가 못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는 정부가 이를 돕는다면 빅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민간 기업에 맡기는 것보다 더 용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이런 그 효율성의 문제를 얘기한 것 같고요. 예.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건강에 관한 복지 예산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예산을 의료 관련된 의료와 관련된 복지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유는요? 사후적 질병 치료에서 예방적 개인 맞춤형 건강 향상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인데 사후적 질병 치료보다는 예방적 치료가 더 비용이 적게 들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또한 국민들의 복지에도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뭐 산업적으로도 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네요. 뭐 산업 관련된 산업 육성 측면에서도 네, 맞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자, 뭐 여러 가지 뭐 그 대책 방안들을 뭐 많이 적어 주셨는데 일단 그러면 본인 생각할 때 뭐 어떤 대책 방안이 좀 우선 순위에 좀 올라야 될지 이유와 함께 좀 들어볼까요?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대책은 저는 정밀 의료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시간이 지나버리면 수집을 안 해버리면은 시간이 지난 뒤에 뭐 돈을 많이 들인다고 해도 확보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작성한 국가 차원에서의 의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그리고 일원화된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좀 문제도 보면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좀 있네요. 예, 그거 뭐 당장에 뭐 정부가 하고 싶다고 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이게 좀 도달하기 위해서는 선결 과제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선결 과제들을 좀 풀면 좋겠습니까? 그러한 일을 시행을 한다면 저는 가장 좋은 기관은 의료보험공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이 개인정보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뭐 대상자든 정보 제공자의 문제이고요. 예. 네,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정보 제공자들이 아까 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겠어요? 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정보 제공자가 그런 걱정이 없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본인의 특히 저기 보면 뭐 좀 희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그냥 뭐 치료 정보도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뭐 요즘 스마트워치 뭐 이런 거를 아마 염두에 두고 지금 만든 문제가로 보여요. 보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정보 수집에 좀 동의하고 제공을 해주시면 좋잖아요. 네, 뭐 그러려면 뭐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좀 뭐 우려되는 바가 있으니까 해결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자료를 수집하고 생산하는 단계에서 그분의 인적 사항을 바로 나타내지 않고 별도의 아이디를 부여를 해서 연구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그분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이 네, 아이디를 통해서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익명화를 말하는 구축했다라는 거고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분들이 뭐 그래도 뭐 이렇게 좀 도움이 좀 되셔야지 이게 정보 제공을 해주시지. 뭐 좀 유인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홍보를 할 것 같고 이것이 모든 질병에 바로 도입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특정 희귀 질환에 관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보겠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사례처럼 코호트를 설립을 한번 해봐서 관련 연구를 한번 진행해 보겠다라는 점도 뭐 이분들한테도 뭔가 좀 뭐 치료비 지원이나 일부 뭐 이런 좀 인센티브가 좀 있는 게 좋겠네요. 참여를 하신다면 네, 연구의 목적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치료비도 지원해 드리겠다라고 예산이 가능하다면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리고 또 그것도 그건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의료기관 간의 좀 호환성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뭐 데이터 수집에 관련돼서는 뭐 이게 좀 기존 데이터도 좀 호환을 좀 하게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라도 호환이 좀 돼서 그죠? 예, 서로 데이터가 다르면 뭐 여기도 뭐 건수는 많은데 좀 쓸모가 별로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네,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뭐 적용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을 좀 하면 좋겠어요? 동일한 기준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에서 의료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고 관리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병원들도 마찬가지 뭐 서울대병원은 서울대병원 나름대로 하고 세브란스는 세브란스 나름대로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자면.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비급여 항목 제출 대상이 현재 병원급으로만 한정된 부분도 그것도 있고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현재 민간에서 질문은 이제 데이터 수집이 중요하다는 문제 의식은 되게 좋으신데 그때 데이터 제공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여러 가지 동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아까 여쭤봤고 이제 그거 실제로 실행하는 건 병원들이니 수집된 데이터들을 병원 측과 뭐 아마 의료보험공단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걸로 좀 집적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호환성을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병원에서 뭐 해야 될 요인이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일원화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데이터를 저희가 보안 처리를 거쳐서 제공을 해드릴 테니 일단 현재 수집된 데이터를 저희들에게 넘겨주실 수 없냐라고 해서 한번 기존 난립 여러 기관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그렇게 한번 취합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이게 일일이 뭐 데이터가 다르면 네. 이제 뭐 데이터라는 게 일관된 데이터여야지 활용 가치가 높은데 네. 여기도 뭐 건수만 많으지 뭐 이렇게 그것 때문에 뭐 그렇다면서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기존에 수집된 데이터는 그러한 방식으로 저희가 수집을 할 것이고, 저희가 일원화된 데이터 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그리고 일선 병원에서 그것을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관련 의료 행정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자료를 쉽게 보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그것에 대한 교육 자료나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병원 왜 그래야 되죠? 병원에는 제 말은 뭐- 참여하는 병원에는 연구 자료를 참여하는 병원이므로 연구 자료를 다른 병원까지 포함해서 큰 빅데이터를 제공하겠다라는 것을 유인으로 설득해 보겠습니다. 돈은 안 주려고 하네요, 자꾸. 네, 좋습니다. 네. 예산도 지원을 네, 아무래도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그건 미처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되게 복잡한 시스템이고 뭐 각 병원이 수십 년 동안 누적한 시스템이라 아마 바꾸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유인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여기 이제 인력 문제가 나와 있네요. 네. 예, 뭐 인력들을 하는 것도 이제 의사님들이 우리나라 의사님들은 다 바쁘시고 네. 임상 쪽만 하시지 뭐 이런 연구하시는 분들 많지 않거든요, 사실은.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글쎄 뭐 그 전문 인력을 좀 키우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좀 어떤 방안이 좀 있겠습니까? 인력 관련돼서는? 관련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일반 의료에 종사하는 것보다 이것에 대한 유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안으로는 관련 정부 출연 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의료계 평균 임금보다는 살짝 높은 수준으로 모셔올 수 있도록, 그래서 가능하다라면은 계약 학과로라도 한번 국가대로 만들어 보죠. 대학에서 한번 의과대학이나 이런 데서 한번 만들어 보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꼭 이게 의료를 가르치는 의과대학이나 그런 곳이 아니더라도 공과대학 쪽에서도 한번 진입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뭐 데이터 수집가, 통계 분석가, 임상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의료팀. 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의사님 만나는 게 아니라 뭐 데이터의 네. 처리와 가공과 뭐 분석과 뭐 이런 것들은 좀 공학적인 영역이니까 그것도 뭐 이런 네. 대학 내 협업 시스템 같은 거를 좀 학과 간에 학제 간 뭐 연구 과제나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잘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하면 이제 좀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에 특히 이제 개인 정보이고 이제 되게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이제 뭐 개인 정보에 관련된 거는 요즘 워낙 그 예민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데이터가 자칫 악용될 소지도 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데이터를 어디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보험회사 그렇죠. 좋아. 아주 좋아하겠죠. 예.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그 외국에 비해서 되게 보수적인 게 사실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국민 인식 개선도 좀 일반적인 좀 인식 개선도 좀 돼야지, 그런 것들이 여론이 좀 만들어져야지 이런 관련된 법제 추진도 좀 용이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어떤 좀 인식 개선, 일반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좀 어떤 뭐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처음 시범 희귀병과 같은 특정 질환에 대해서 시범 도입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를 통해 우수성을 입증을 한번 해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생로병사의 비밀 같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좀 아무래도 중장년층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누리실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보건소와 같은 곳에 홍보 자료도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되는 게 아까 말했던 이게 좀 악용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되게 예민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생명 삼땡 생명 이런 데랑 뭐 짜고 뭐 이러면 나중에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사실 민간에서도 이제 이쪽 관련돼서 이제 케어 시스템, 헬스케어 시장을 좀 많이 노리고 있기도 해서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절박하게 많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네. 이쪽에서도 사실은 뭐 그런 약간 헬스케어 같은 보험사가 주도하는 뭐 이런 미국식 헬스케어 서비스가 들어왔을 때 이건 사실 국민에게 뭐 꼭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면 뭐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필요하고 뭐 국민 복리에도 기여하는 바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려되는 바도 당연히 뭐 개인정보 차원, 보호 차원에서 우려되는 바가 있으니까 어떤 대안이 좀 있겠습니까? 먼저 악용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게 되면 이것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은 걸리겠지만 특별법을 마련을 해서 다른 개인정보 유출과는 다른 수준의 처벌을 마련하는 것을 추진을 해보겠고, 그럼 뭐 사후 대책이고 네, 그리고 사전에는 보안 대책을 저희 쪽에서 보안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대비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모두 취합을 해서 저희가 보안하고 암호화 작업을 한 뒤에 다시 재배포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정부가 중간에서 확실히 관리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런 체계를 확실히 구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뭐 이런 거 가지고 나중에 입법하려고 하면 이제 의원님들 이제 설득을 이제 하셔야 될 텐데, 뭐 의원님들 법을 만드시니까 의원님들한테 뭐 이게 좀 필요하다, 우려가 좀 일부 있지만 뭐 그랬을 때 뭐 어떤 것들은 좀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중에서 반드시 법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고른다면 어떤 거를 좀 고르시겠어요? 정밀 의료 산업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산업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어려울 수 있고, 저는 그런 개인정보의 유출에 관한 처벌에 관해서 생체 정보는 좀 더 특별하게 다룰 수 있는 법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거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부터 좀 확실하게 좀 먼저 좀 추진을 좀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래야지 좀 기반이 된다. 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컷. 잘해주세요. 23분 했고요. 소감? 뭐 좀 약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하긴 한 거죠. 도대체 뭔 소리야? 이런 느낌? 근데 자꾸 여기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 안 쓴 거를 말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 아니 상관없어요. 그런 거. 면접을 보시고 그냥 뭐 이거는 쓴 거는 쓴 거고 질문은 질문이고 뭐 이런 거니까 꼭 굳이 연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있는 거 보고 뭐 얘기하면 얘기하고. 또 답변 뭐 곤란한 게 있었어요? 면접은 되게 착하지 않습니까? 네. 배경 설명 친절하게 해주고 진짜 면접위원처럼 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보안 대책? 그게 좀 할 때마다 그건 좀 그냥 뭐 암호화하고 익명정보, 가명정보 이런 표현을 좀 알면 좋겠는데 그걸 이제 제가 앞서 말해버려 가지고 이번에 또 얘기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건 기본으로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연구자나 아니면 관련된 부분들에게 대해서만 이제 제한적으로 좀 정보를 공개하고 외부 유출을 좀 기본적으로 막고 뭐 이런 얘기들, 그죠? 그러니까 익명정보보다 이제 가명정보라는 표현을 써요. 네. 익명정보는 완전히 그냥 해버려가지고 좀 가치가 없게 만든 거고, 가명정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다른 정보를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특정을 못하게 만드는 뭐 그런 식의 레벨을 얘기하는 건데 뭐 그런 것까지는 몰라도 좋은데 아무튼 아까 인센티브 얘기는 자꾸 인센티브를 헤매고 그러시네. 좋은 얘기해서 그 데이터 수집이 되게 중요하다. 그죠? 데이터 수집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법적으로 좀 보안에 관련된 법제가 일단 만들어지는 게 일단 우선인 것 같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첫 번째 좀 제한적으로 희귀병 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으므로 일종의 치료비 보조나 등등등에 관련된 부분으로 홍보를 좀 타겟팅을 해서 좀 수집을 하고. 제가 돈 준다라고 하는 게 자꾸 조심스러워. 그러니까 이거 좀 약간의 불가피할 것 같다. 그 정도는 예를 들자면 인센티브 등 해서 두 번째 병원 단계에서 지금 뭐 의료
각종 병원에서 각자의 시스템 의료 정보를 취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통일된 어떤 데이터를 가치를 위해서는 좀 통일된 어떤 의료 정보 시스템이 좀 일단은 국가 차원에서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뭐 어쩌고 저쩌고 네. 그래서 이제 뭐 병원에서 각자 이거에 할 이제 유인이 없기 때문에 뭐 다른 유인책 병원에서 가장 큰 유인책이 뭘 것 같아요? 돈 돈 많이 벌잖아. 그러면 더 벌어야지. 그 상급 의료기관 지정 그런 아니 거. 상급 의료기관이면 뭐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아니 뭐 중단급이면 그게 있겠지만 네. 심사 아니면 대학에서 가장 큰 유인책은 뭘까요? 아이 대학에서 가장 큰 유인책이 뭐냐고. 그래요. 머리수 늘려주는 거야. 병원에서 가장 큰 대학 정원 병원에서 가장 큰 유인책은 뭘까요? 병상수. 평생 늘려주는 거예요. 아 그게 허가인가요? 당연하죠. 아 진짜요? 좀 몰랐습니다. 그냥 병원 되는 대로 그냥 어이 지내라고. 무슨 소리야. 아, 네, 그 병상이 허가. 당연하죠. 사이즈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4인실, 2인실 규모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병원에서 가장 열받아 하는 부분이지. 아, 전 그냥 그게. 이해했죠? 네, 병상수가. 네, 병상수를 조절을 해요. 그에 따른 의료인 수 이런 걸 철저하게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해요.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 몰랐습니다. 요양병원 이런 건 많이 풀어주는데 급별로 다 이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뭐는 응급병원 같은 거 지정을 했을 때 가장 큰 떡고물이 뭐예요? 아, 병상. 늘려주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거 하려고 그래서 길을 쓰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뭐 정부 지원도 좀 받고 적자니까 뭐 그 돈 안 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그걸 하면 병상 늘려주니까 어디까지. 그러니까 베드를 늘리는 것 자체가 크고 6인실을 늘리는 것보다 6인실이나 8인실 늘리는 것보다 1인실 늘리는 게 훨씬 낫잖아요. 네. 보험 적용 안 되고 이게 지금 자본주의 사회야 여기는. 됐죠? 예. 뭐 그래서 좀 뭐 그런 식의 어떤 지원들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정부 차원에서는 답변 잘하셨어요. 인력 양성 방안도 여기 좀 나와 있는 거 물어봤는데 여기 약간 제가 친절하게 읽어줬어요. 네. 의료 쪽만 아니라 이런 유관되는 게 필요해 하니까 좀 연계되는 걸 뭔가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게 이게 퓨전한 영역이잖아요, 일종의. 그걸 옮겨 쓰진 않았는데 아, 어떻게 옮겨 쓸까 생각하다가 네, 그냥 좀. 그래서 뭐 학과 내, 뭐 대학 내, 대부분 팀에 의과대학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대학은 다 의과대학에 껴 있는 거잖아요. 네. 따라서 학과 내 대학교에서 BK21 같은 게 그런 거잖아. 학제간 연구, 뭐 BK21 말고 또 뭐 학제 연구하는 게 따로 있는데 이름이 이름도 잊어먹었다. 하여간 그 교육부 그 지원 정책 하도 많아가지고 나도 좀 뭐 아무튼 그런 거 뭐 하여간 이름은 중요하진 않고 아무튼 이렇게 학제간 연구에다가 이제 교육부 차원에서 좀 지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근데 이거 하면 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이제 이거 하면 이제 어느 부처에서 주도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 네. 어디가 주도하면 되겠어요? 저는 그냥 이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다 뭐그 필요 없고 일단 면접용 대표로 과학기술부나 아니지.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이제 보건복지부가 주가 되고, 네. 그죠? 근데- 주무가 되고 그 다음에 과기정통부, 산업부, 교육부, 네. 그죠? 근데 이거는 한 가지 질문인데 그런 질문이 그때 스터디할 때 나왔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문제지에서 당신은 어느 부처 뭐다라고 나왔으니까 무조건 그 부처를 말을 해야 한다. 뭐뭐라고 어느 부처라고 안 나와. A 부처, K 부처라고 나오지. 아, 네. 그러면은 원래 문제 아니 거기 실리도 문제는 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뭘 좀 보고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아, 네. 꼭 그거 언급해야 된다 이거. 네. 거기 부처의 실명 부처가 문제에 나오지 않아요. 뻔히 알아도. 땡땡처 동그라미 삼각형 다이아몬드 부는 저 문제 보건되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게 디테일이라니까. 그럼 요즘에 가끔 문제는 이 땡땡부는 어느 부 같아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 어떤 식으로 그죠? 그 직제가 분할이 돼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니까 이거는 건강관리 아까 뭐죠? 국민건강보험공단 우리는 시평원 산에는 시평원에서 아마 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로 보이고 따라서 이거에 관한 관리감독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일단 주무가 되며 다만 이게 뭐 산업계와 그죠? 네. 산업계와 그다음에 대학과 또 아까 IT 기술이니까 어떤 국가 R&D 차원이 좀 뭉쳐 있는 거기 때문에 각각 관련된 주무부처까지 좀 해서 뭐
뭐 컨트롤 타워 뭐 좋아하는 말이잖아. 컨트롤 타워 아, 그놈의 컨트롤 타워 네. 뭐 그런 걸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가 이제 헤드쿼터가 돼서 이제 주무로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정례적으로 이렇게 좀 종합 뭐 교육원 같은 걸 좀 만들면 좋겠다. 뭐 이 정도 얘기하는 게 가장 적절한 답변인 것 같아요. 뭐 특함 이런 거 하면 개인정보 얘기 나오는 거고요. 이런 거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한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그죠? 예. 예, 보험 그 이런 상업적으로 이용을 할.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가 이제 악용이 될까봐 되게 문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그게 삼성만 그래요. 그러니까 특정 기업을 위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네. 예, 특정 기업만. 삼성 이게 십몇 년 전부터 그거 들어오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미국 헬스케어 서비스, 그러니까 자기네 보험들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팔아요. 그러면 그 보험료율을 낮춰줘요. 네. 이해했죠? 그 건강 프로그램을 파는. 그러니까 의료회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방적인 뭐 운동 프로그램, 요가 프로그램, 헬스케어, 정기적인 검사, 뭐 의료기관과 연계는 일부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관리를 하는 거를 쓰려면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타겟팅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정보이긴 해요. 그걸 달라고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어마어마한 돈이잖아 그게. 그래서 이제 미국식 그거를 미국은 이제 상업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미국이 왜 발달했냐 그러면 미국은 사보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죠? 예. 메디케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건 아주 고소득층이 하는 게 미니멈 개념인 거고. 그래서 보험사가 자기네들이 연계해서 다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되게 시장이 좀 다른 거죠. 예, 개념 자체가. 그래서 산업적으로 되게 커져 있고 이게 아까 말한 뭐 불치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아까 그 헬스케어 시장 이 이제 마지막 랑 노다지라고 얘기를 해요. 국내에서. 그래서 이제 되게 이게 예민한 이슈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게 악이라고 보면 이런 거 악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관점은 당연히 국민 보험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거를 예컨대 그런 필요한 데이터, 예컨대 국민들의 예방적 활동은 상업적으로 그 헬스케어를 위한 걸 쓸 수 있으나 누가 특정하게 누구가 당뇨의 위험이 있거나 누구가 뭐 고혈압 위험이 있다 이런 개인 정보가 넘어가는 순간 이러면 이제 그거는 악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게 뭐 어떤 연구 자료로만 이런 거를 통해서 국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만 좀 하는 건 산업적으로도 좋고 예방적 차원에서도 좋고 아까 되게 좋은 얘기했어요. 의료비 절감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정책 당위. 네. 왜 해야 되느냐 또 국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이런 거 할 때 잘 얘기해서 아까 보안 문제 우선순위는 뭐겠어요? 우선순위를 다시 얘기하면 필요성을 보안이 아니지 사람아 뭐 보안이 우선순위 왜 이거 필요하냐 국가가 주도하는 게 왜 필요하냐고 데이, 그 국민들의 행복과 건강과 안녕과 뭐 이런 얘기를 먼저 해야지 좀 거창한 얘기를 네. 그죠?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냐 할 때 그죠? 일단 국민복리 일단은 당연히 예방적 활동이기 때문에 뭐 중요하다. 산업적 발전에서도 당연히 부가가치 뭐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런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네. 그죠? 또 더불어서 진행 과정에서 또 보안이나 예민한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국가가 이건 주도하는 게 당연하고 뭐 정당하다. 네, 그 순서는 그렇게 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선순위를. 네. 또 덧붙이는 답지적 측면도 우선순위가 지금 그냥 조금 약간 랜덤으로 돼 있죠. 1번 데이터 인식. 네, 그냥 순서대로 다. 그죠? 일단 데이터를 좀 빨리 좀 모으는 작업에 인프라를 갖추는 게 우선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인력이고, 뭐 그 다음에 뭐 인식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법 얘기는 지금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죠? 네. 법. 마지막에 뭐 간단하게 적긴 했지만, 맨 밑에 있구나, 그죠? 뭐 이렇게 뭐 등등등 이게 좀 우선순위를 조금 더 좀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인도 왜 동그라미 데이터를 이것도 저기 다른 내용이니까 또 동그라미로 좀 바꿔서 써요. 이렇게 이거 좀 각이 좀 안 잡히잖아. 이렇게 레벨이 좀 달라요. 이해했어요? 인력 부분이면 이렇게 인력하고 동그라미 이렇게 가고 이거는 꽃표죠. 이거는 꽃표 하는 거죠. 참고표, 이표. 네, 네. 참고. 네. 수치는 이제 이표부터 뭐 이거 써도 많이 더 써야 참고 개념으로 이거 많이 쓰기는 하는데 뭐 데이터 측면, 인식 계산 측면 뭐 이래가지고 이제 뭐 동그라미 이렇게 쓰고 네. 오케이? 아니면 뭐 그냥 나는 뭐 그렇게 써도 상관없다고 한다고 1 그죠? 2 뭐 3 로마자로 쓰고 그죠? 여기 뾰족걸로 쓰고 아니면 이거 네모로 쓰든지 뭐 네모를 치든지 좀 이것도 비주얼 상에 조금 다르게 보이면 좋잖아요. 뭐가 알아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인력이라고만 쓰지 말고 뭐 인력 좀 제목 좀 친절하게 관련 인력 양성 그죠? 인력 측면 저는 데이터 제목으로 쓴 거긴 한데
데이터 확보 측면, 그죠? 그다음에 인식 개선 측면, 뭐 그다음에 법제 정비 측면 뭐 이렇게 쓰든지 뭐 그건 알아서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네. 예,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뭐 그래도 나름 이렇게 뭐라도 열심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제가 되게 이 문제 보관하다 하루 왼종일 걸렸는데 이게 뭐 이것도 만든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문제를 만들어 놔서 보는데 진짜 힘들었는데 여튼간에 이렇게 좀 왁구가 짜져 있으니까 이렇게 좀 잘 요약 정리하는 것만 해도 그래도 뭐 기본적인 얘기는 다 그래도 들어와 있어서 뭐 특별하게 뭐 문제 없이 잘 된 것 같아요. 질문? 질문 없습니다. 앞에서 이제 발표할 때 조금 이렇게 좀 발동이 좀 늦게 걸려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예. 그러니까 조곤조곤 시간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면서 했는데 너무 지연되는 것 같아가지고 활성화 방안에서는 백브리핑을 거의 안 하고 했는데 백브리핑까지 했으면은 느리다 생각하고 하면은 7분 30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너무 의식하지 않고 그 해도 뭐 그게 뭐 시간 뭐 아주 뭐 이랬다고 뭐라고 하거나 그거 네. 평가 그 요소는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하면 되는데 그 약간 배경 설명 예. 네. 아니 아까도 했던 뭐 일단 활성화 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좀 데이터 확보가 좀 가장 뭐 좀 시급한 부분이라고 빨리 즉각적으로 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 네. 우선적으로 뭐 이렇게 뭐 첫 번째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느낌으로 좀 가져가면 되죠. 발표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좀 기왕이면 우선순위를 좀 하는 것도 있고요. 만약에 써놨는데 나중에 우선순위 생각 못했다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쓴 거랑 다른 순서로 당연하죠, 당연하게. 그래서 좀 작은 순서와는 다르게 우선순위별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런 것도 일종의 뭐 나름대로 애드립이기도 하고 그런 개념들을 알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도 나중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 너무 이렇게 의식하지 않아도 돼요. 네. 그죠? 아까도 보면 이런 게 예를 들면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염두에 둔 자료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네. 그죠? 뭐 등등등 필요한 얘기들은 뭐 제한적으로 좀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것도 뭐 요약 정리 잘해서 뭔가 열심히 쓰니까 열심히 썼네 뭐 이런 느낌? 네. 다른 질문 없고요. 뭐 잘하셨어요. 이 정도만 하면 뭐 또 답변이 아마 되게 추상적인 답변이기는 한데 그냥 기본 답변이긴 하지만 뭐 구체적인 얘기들은 뭐 잘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